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제시된 조건 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 이론에 의한 A,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냐면 수탄, 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기억나시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 역수관계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A 부동산의 경우에 자, 수탄, 순지, 지금 그 반대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A 부동산. A의 가격 탄력성은 지금 1.1이죠. 수요가. 그 다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네요. 수탄, 수. 보이세요? 수렴형이죠. 그럼 B 부동산은 0.99, 1.3이에요. 뭐가 더 커요? 1.3이 더 크죠.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으니까 반대, 발산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나겠네요. 답은 1번이죠. 너무 쉬워요. 2번.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수탄, 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큰 거죠. 되셨나요? 부등호 방향. 그 다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반대로 바뀌죠. 역수니까. 뒤집어지죠. 답은 3번이에요. 너무 쉬워요, 진짜. 그 다음 3번.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어려울 것 같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수탄수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곡선의 기울기가 있으면 절대값 씌워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탄력성은 작은 거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으면 탄력성은 큰 거고 같으면 같은 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씌워볼까요? 각각 다 씌웠어요. 그럼 A시장은 0.8, 0.6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수요 탄력성은 더 작은 거잖아요. 무슨 형이에요? 발산형이겠죠. 발산형. 되셔야 돼요. 그럼 B시장은 둘이 같죠?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순환형이죠. 그럼 순환형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 이 부분이죠. 답은 이미 5번이에요. 그 다음 C시장의 경우에는 0.6이고 1.2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잖아요.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경우네요. 수탄, 수렴형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이제 제 30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문제로 나눠드리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연습을 시켜드리고 완전히 끝내버릴 거예요.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100-P, EQS는 10 플러스 P,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QD는 500-EP, 3QS는 -20 플러스 6P이며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각각의 모형과 그리고 관계를 물어봤네요. 그럼 이 부분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면 A 부동산의 수요량은 감소하죠. 수요의 법칙. 그때 B 부동산의 수요도 감소했으니까 같은 방향 움직인 거죠. 같이 감소한 거니까. 그럼 같이 사용되는 재와 무슨 재? 보완재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거미집 이론에 의한 A, B 각각의 모형 형태와 A 부동산 상품과 B 부동산 상품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관계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 A 부동산 시장의 지금 함수를 제가 그대로 연결해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수요 함수고 공급 함수네요. D가 나오면 디맨드예요. 수요. S가 나오면 서플라이 뭐죠? 공급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탄, P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탄력성은 P 앞의 개수가 탄력성이었잖아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QD와 QS 앞은 1이 돼야 되니까 QD나 QS 앞에 무슨 개수가 붙었다면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그 숫자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앞이 1이 되니까. 그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그럼 A 부동산 시장에서 A 부동산 상품에서 나눠보면 QD 앞이 1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때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탄력성도 마찬가지. 그냥 1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2가 붙어 있잖아요. QS 앞에. 그럼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1이 있었으니까. 되셨나요? 지금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지금 수요의 탄력성은 1이고 공급의 탄력성은 2분의 1이죠, 지금. 되시나요? 이게 탄력성이잖아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렴형이죠. 그 다음 비부동산 상품을 보면 QD는 500-2P,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랍니다. 그러면 지금 QD 앞이 1이잖아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럼 P 앞이 탄력성이죠. 2네요. 그 다음 공급함수는 3QS니까 3으로 나눠줘야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죠. 되세요? 이게 정확히 잡히셔야 돼요. 그럼 3으로 나눠주면 2가 나왔죠, 지금. 됐나요? 그럼 2 똑같잖아요. 2와 2로 똑같잖아요, 탄력성이. 그래서 순환형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탄력성 부분에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가 나와도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된다? 탄피. 그래서 P와 P보다 탄력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울기의 크기를 물어보면 탄력성을 구하신 상태에서 걔만 역수로 뒤집으시면 돼요. 탄력성이 2예요. 그럼 2분의 1이 기울기야. 됐나요? 탄력성이 만약에 2분의 1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로 띄워드릴 테니까 딱 20초 만에 풀어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이 QD는 마이너스 지금 100 마이너스 P고 4QS는 20 플러스 P래요. 그럼 얘가 수요함수, 얘가 공급함수라는 거 먼저 체크해야 돼요. 풀어보세요. 풀어서 댓글로 답을 남겨주셔야 돼요. 되셨죠?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2번 넘어갑니다. EQD는 80-P, 4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2P예요. 되셨죠? 너무 쉬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